3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대응 관계를 꼭 생각하셔야 돼. 10에서 13번 질문인데 문단 개수 하나 보시면 우선 문단 개수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본론 3개 이상이어야 돼. 마지막 문단 거 봤을 때 마지막 문단 7줄 넘지. 마지막 문단이 7줄 이상이면 본론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럼 얘네가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비문학의 단독지문 본론 3개 이상이란 조건 만족하니까 얘가 배경지식이자 제재다. 단어 문제 빼고 이 문단에 기억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3문단에 니은 체크되어 있고, 그리고 3문단에 A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4문단은 따로 체크된 거 없고. 대응 관계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11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들 보면 1번 선지 기억은, 2번 3번 선지 니은은, 그럼 이게 기억 니은의 차이점. 4번 5번 선지도 기억은 니은보다 기억은 니은보다의 차이점. 그럼 차이점에 초점 맞춰서 3문단까지 보고 11번 풀어볼 거고. 12번 윗글의 A와 보기 B를 비교하여 이 탐구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그럼 A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고 12번 푸는 거.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10번이야. 대응 관계 없는 거. 우리 항상 뒤에서부터 대응 관계 줬으니까 여기가 10번. 실제 글 읽으면 어떻게 돼? 3문단 보고 11번 풀면 풀리고 12번 보면 풀리고, 얘 여기서 답 나오고. 여기까지. 단 하나만 더 생각하면 뭐였어? 1문단 배경지식에서 내용일치 선지 한두 개는 나오니까 1문단 보고 선지는 판단해보자. 답을 찾는다가 아니라 가볍게 선지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 요렇게 이 지문 적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우리 했던 거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론을 줘요. 그리고 이 이론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혼자 존재하는 의미가 없거든. 그 이론은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 그걸 적용해야 돼. 또는 뭔가 현실을 주는 거야. 현실의 어떤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지. 또는 현실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지문이 이론만 준다고 치자. 그럼 이론만 주면 너희한테 뭐 해야 돼?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걸 주겠지. 또는 지문 자체가 어떤 이론을 주고 이걸 실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A. 그러면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다른 사례를 줘. 그래서 얘네 사이의 공차를 비교하게끔. 실제 여기 있는 그 13번 문제인가? 12번 문제. 12문제가 그거지. 이론 주고 적용하는 방식 하나, 열분의 방식.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분해가 나오잖아. 얘네 사이의 공차 비교. 대부분 답은 뭐다? 차이. 이거 다시 생각하면서 지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인문예술 파트에 비해서 과학기술 파트와 사회문화 파트는 비례 반비례 관계 많다 그랬고, 비례 반비례 관계 있으면 옆에다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야 된다.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내용일치 선지로도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상대적으로 과정 순서들 나오면 각각의 과정 순서 체크해 놓고, 특히나 개수 변화 같은 거 있으면 개수 잘 확인하라 그랬었어. 10에서 13번 질문.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송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자, 여기
다른 색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좀 써놓자. 우리 원래부터 하나의 글은 문학도 포함해서 하나의 글은 동일한 내용 전개 방식을 써야 된다거든. 일문단 끌어가지고 올 때 일문단 어떻게 돼? 일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돼.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며. 단점 한 개.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던 거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송 방식. 근데 얘 또한 뭐야? 극초원의 조건이 필요하다 문제야. 즉 문제 한계 극복 한계 극복의 형태지. 그럼 뒤에서 그렇게 전개가 될 거야. 한계 극복 한계 극복. 그럼 이제 한계 극복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전개일 때 여기에서 뭐가 중요할까? 어떻게 극복하는지 요거에 초점 맞춰서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읽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한계를 얘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지 그 방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초점 맞춰서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1문단 끝에가 제재였잖아. 마지막 문장이 통상적 제재야. 그럼 제재가 뭔데?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지. 실제 글 어떻게 되니? 2문단이 액상 유기 화합물이지. 그리고 3문단이 뭐야? 액화 암모니아. 순서별되지. 1문단 마지막 문장이 제재를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 거시적 관점으로 크게 생각해봐. 혹시 이것도 볼 수 있었는지. 1문단 시작할 때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이야. 비문학은 이해도 정보는 없어. 그럼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그럼 얘가 순서가 나올 거 아니야. 실제 1문단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뭐야? 생산이야. 이렇게 생산한다. 그 다음 1문단의 다섯 번째 줄 보면 뭐가 나왔어? 저장 및 운송. 단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이 저장 및 운송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2문단, 3문단이 액상 유기화합물 액화 암모니아인데 이게 뭐한다? 운반체를 활용하는 거. 즉 저장하고 운송하는 게 얘기하는 거. 다시 유기화합물, 액상 유기화합물과 액화 암모니아를 통해서 뭐한다? 저장과 운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얘기가 끝나면 뭐 추출이나 활용 얘기도 나오는 거지. 실제로 마지막 문단인 4문단이 뭐 나와? 활용법이거든. 순서별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비문학은 잉여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문단부터 다시 가봅시다. 본론. 1문단 읽었으니까 10번에 내용 일치 선지 있는지 한번 봐볼까? 10번에 1번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1문단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잖아. 1문단에서 내용 일치 선지 나오는 거지. 2번 선지 봤는데 풀 수 없고 3번 선지 풀 수 없고 4번 풀 수 없고 5번 풀 수 없고 여기까지. 대경지식에서 내용 일치 선지 한중에는 등장한다. 이제 2문단으로 가시면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저장하고 추출하는 거래.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상호 전환.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읽으면서 체크됐어야 돼. 개수 가지고 묻는다고.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장점.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단점.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 뭐 3문단은 그걸 극복해줘요. 동일한 전개 방식. 한계 극복. 2문단도 얘의 장점들하고 특성들 주고 한계 나왔으니까 3문단은 그 한계를 극복해줄 수 있는 애. 2문단 거 정리 좀 해놓고 3문단으로 가보면 제재를 수소에 저장, 운송, 추출로 가보겠다. 전체 글은 수소의 저장, 운송, 추출해가지고 여기서 두 개, 액상 유기화합물하고 3문단에 액화 암모니아를 쓸 거고 마지막에 활용해가지고 4문단 내용을 하나 더 쓸 거야. 단계, 저장, 운송, 추출이 한 세트로 그리고 활용 방안이 마지막에 하나로. 액상 유기화합물.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서 MCH가 된대. 근데 이때 개수가 톨루엔 하나, 그 다음 수소는 3개였고, 그리고 이 수소 각각이 탄소,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드는 거. 그럼 한 번의 결과로 총 몇 개의 수소가 생겨? 6개. 몇 개의 탄소가 생겨? 6개. 두 개씩. 3개가 나오는데 이 하나가 각각이 2개씩 만드니까 6개. 그 다음 이 MCH의 특징, 취급 안정성,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다. 그래서 기존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액체이기 때문에 누출 위험이 적다. 돈 없다. 없다고 할까? 지문의 내용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계, 얘 한계, 톨루엔과 MCH 상호 전환 반복되며 화합물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이제 뒤에는 극복해 줄 거니까 우선 3문제에 나오는 액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불안정은 없다는 얘기겠지. 그거에 맞춰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3문단으로 가시면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그럼 수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지. 3개. 지금 큰 틀 생각해봐. 얘는 몇 개? 6개 수소. 얘는 몇 개? 3개. 차이. 그럼 기억과 니은의 가장 큰 차이. 그걸 먼저 답으로 예상해 보는 거지. 그럼 11번의 답 4번 그대로 나와. 핵심 추론은 세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 걸 내지 않아.
평가원 다시 출제 경향 바뀌었다고 매우 깔끔하게 구성해 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출제 의도만 명확히 잘 확인해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제재가 수소야. 얘네는 그걸 추출하는 거니까 수소의 개수 뭐가 더 많은지 나와야지. 계속 다시입니다. 지문 읽고. 자,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동일한 전개 방식이니까 앞에 장점 한 개 나왔잖아. 여기도 똑같이 장점 한 개겠지. 하지만 한 개.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암모니아 회사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모르면 얘가 동그라미 쳐주면 돼. 개념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P는 2대 1대 3이다.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은 정리가 다시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공식 또한 비례 반비례를 했거든.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그래서 이게 거의 없대. 다른 물질이 생기는 거. 그럼 다시 여기까지 딱 본 상태에서 원래 11번의 답을 먼저 예상해 봐야 돼. 제일 먼저 예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수소 추출이잖아. 수소의 개수. 개수는 뭐가 더 많아? 기억이 더 많지. 그래서 답은 4번. 정리해놓고 11번하고 12번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액화 암모니아 액화 암모니아에서 우선 수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몰수 암모니아 둘 얘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 하나 수소 기체 3 생성하는 반응. 그리고 이제 이 추출의 방식으로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가 있었고 열분해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으시면 되거든. 열분해 같은 경우는 0.9 이상의 전환율 그리고 이 전환율이 곧 공식으로 나왔었으니까 같이 정리해놓으면 공급 암모니아 몰수 전체 암모니아 몰수 그리고 부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1번의 답은 찾았는데 나머지 선지들 한 번만 다시 판단해보면 11번의 기억 1번 선지 증발 기체가 많이 발생하고 기억은 증발 기체가 없지. 액체라서 누출 자체 위험성이 없는 이게 기억 특성대치. 그 다음 11번의 2번 선지 니은은 독성이 낮아? 얘의 한계가 뭐였어? 3문단의 5번째, 6번째 줄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 다음 11번의 3번 선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되 3문단의 3번째, 4번째 줄 보면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 이용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였어?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기업과의 공통점이야. 공통점. 4번 선지 맞고 5번 선지. 기업은 니은과 달리 기존 인프라? 아니 얘는 공통점이었어. 둘 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틀렸고 11번 답 4번. 12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탐구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거 공차에 주목해야 돼. 단 상대적으로 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줘? 차이.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보완하고 이를 사용하여 수소 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였으며 10몰을 공급했을 때 10몰을 공급 10 반응한 거 6. 그럼 얘는 뭐야? 0.6이지. 그럼 이거 벌써 답 나오네. 차이 0.9 이상의 전환율이고 B에 있는 전기 분해 방식 같은 경우에 0.6 전환율 가지고 먼저 찾아보면 되겠다. 그럼 12번의 답은 몇 번이야? 4번. P가 수소가 더 적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대로 답 찾아보니까 4번이 딱 나면 뒤에 안 읽어도 돼. 이렇게 가시면 돼. 되게 깔끔해. 이제 생기부 쓰고 뭐 하느라 바쁘겠지만 생기부 쓰는 그 과정에 틈이 날 시간이 좀 나면 또는 시간을 내서라도 작년 6평, 9평 한번 풀어봐. 비문학. 걔네 선지 되게 지저분해. 그게 완전히 다른 기점이에요. 그래서 작년 거, 재작년 거 기출 푸는 거는 너희 수능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3년 전 걸 풀어야 돼. 그때의 출제 방식으로 다시 바뀐 거니까. 이 선지 깔끔하게 구성되는 거 9월 이어질 거고 수능도 그대로 이어질 거야. 선지를 어렵게 꼬아서 내면서 난이도 조절하는 게 이제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형태의 전개, 이 형태로 보고 답 구성하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수능에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보는 김에 계속 봅시다. 반응은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이 최종 물질로 상당량 생성되었다. 그럼 만약에 보기 전체를 다 봐서 지금처럼 그럼 우리가 답으로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전환율이 지문에 있었던 A는 0.9인데 얘는 전환율이 0.6이다.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문에 있었던 열분의 방식 같은 경우는 부반응이 거의 없는데 얘는 부반응이 있다. 그거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답은 찾았지만 선지 보시면 12번에 1번 선지 A에서 질소 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질소 기체를 생성하지 않겠니? 암모니아 분해 자체는 다 뭐였어? 질소를 생성하잖아. 이거는 전기든 광이든 열이든 똑같지. 질소 자체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얘는 공통점이어야 돼. 그 다음 12번에 2번 선지 A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A는 부반응이 아니잖아. 오히려 부반응이라고 선지를 연결할 수 있는 건 B밖에 없어요. 부반응 자체를 연결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3번 선지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 해가지고 뭐가 더 작냐? A가 더 작니? A가 더 크잖아. 특성 대치지? 바뀌어있는 거. 그래서 3번 답이 안 되는 거야. 4번 선지 P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고 이게 뭔데? 전환율. 그래서 4번 선지 맞고 전환율이 더 낮으니까 5번 선지 B에서는 A와 달리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 이건 다 뭐야? 암모니아는 2개인데 수소기체는 3개. 이건 공통점이거든. 즉 A, B 모두여야 돼. 달리가 아니라. 다시입니다. 우리가 12번에 보기를 딱 봤어. 보기 보면서 보기 전체를 봤다 그러면 답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2개여야 돼. A의 전환율이 더 높고 B의 전환율이 낮다. 그 다음 A는 부반응이 거의 없으나 B는 부반응이 생긴다. 12번에 3번 선지에 전환율이 있다 그래서 전환율만 보고 그대로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야. 걔를 선지를 따져봐야지. 그랬더니 선지가 특성대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여기까지가 12번이었고 4문단으로 갑시다. 이제 수소의 대표적인 활용법인 이제 활용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저장, 운송, 추출이었고 마지막 문단이 활용법.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극에서는 그럼 얘가 동그라미 쳐줄 거고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 꼭 체크하라 그랬었지? 이동할 때 체크.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 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자, 활용이 정리해놓고 10번 문제 가보면 수소 연료 전지인데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한다. 산화극이고 환원극이 있는데 산화극은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거고 환원극은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가운데 공간이 별로 없어서 수소 이온이 여기로 이동할 때는 뭘 통해서 이동한다? 전해질. 이동 있으면 항상 체크했어. 전해질. 그 다음 전자는 이동할 때 뭘로 이동한다? 도선. 그대로 이제 10번 풀면 10번에 2번 선지.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정성을 가져서 기존 인프라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문단에 있었던 거고.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크게 보잖아. 방식 중에 하나. 그 다음 4번 선지.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 맞지? 5번 선지.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이용해서 도선을 이용하는 건 전자. 수소 이온은 전해질. 특성 대치. 10번의 답은 5번이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고 글구조 설명했고 다시 하나만 짚어봐. 이 글에서 혹시 잉여적 정보 안 나온 정보가 있었는지. 비문학 평가원은 잉여적 정보가 없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잉여적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어. 평가원 건 없어. 다시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따져봐. 1문단에 가면 1문단 처음에 줬던 게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이었잖아. 그래서 생산하는 게 1문단에 있었어. 그 2문단, 3문단이 뭐였다? 저장, 운송, 추출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4문단이 뭐야? 활용이야. 다 나온 거야. 설명 안 한 거 없어. 그 다음 1문단 끝에 나온 게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인데 이게 2문단, 3문단 각각 나왔었지. 그리고 이제 또 뒤로 가보시면 3문단의 중간쯤에 그 C라고 체크된 부분, 단어의 C라고 체크된 부분, 그 문장 보면 수소 추출 방식으로 전기분해, 광분해, 그 다음 열분해가 있어. 이 전기분해가 12번에 B로 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열분해는 밑에서 쭉 준 거고, 광분해는 문제로 나왔지. 10번에 3번 선지. 여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냅니다. 이해했어? 그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 17번을 또 봐야 되는데 목이 찢어질 것 같아.